네, 반갑습니다. 이동훈 교수입니다. 조종행동 세 번째 시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식이라는 행동입니다. 뭘 쫓아가는 행동이죠. 먼저 이제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운반기가 하나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목표점입니다. 플레이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 캐릭터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NPC가 이렇게 플레이 캐릭터를 쫓아오는 그런 형태. 자, 그리고 플레이 캐릭터 어디 가더라도 NPC가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플레이 캐릭터가 움직일 때 NPC가 계속 이렇게 위치를 갱신하는 것, 자, 이런 동작에 대해서 만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식이라는 함수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실제 보면 코드가 이 한 줄이죠. 예, 디자일 벨로시티라는 걸 구하는 이 한 줄의 코드와 그다음 리턴 문장, 이 두 문장으로 방금 본 것처럼 아주 재밌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턴되는 값 자체가 벡터 2D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일단 그거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게 결국은 앞에서 말한 힘입니다. 힘. 자, 힘이란 게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운반체가 어디로 디자일 벨로시티로 구한 어떤 행동하는 결과값으로 외부에서 힘을 주는 거죠. 힘을. 자, 이게 결과값으로 반환되면, 자, 그게 바로 지금 스티어링 카큘레이터에서 나온 결과값이 이렇게 반영되는 겁니다. 식이란 행동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식이 온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게 리턴된 벡터 값, 이 힘이란 값을 질량으로 나눠서 가속도를 구하게 되고요. 가속도에다가 자, 경과한 시간을 곱해서 속도의 변화량을 구해서 이 속도의 변화량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속도와 더해줘서 새롭게 속도를 갱신하게 되고요. 이 새롭게 갱신된 이 속도에다가 다시 이제 변화단 시간량을 구해가지고 위치의 변화를 갖다가 변이값을 구하게 되는데, 자, 이 변이값에다가 그 전에 포즈 오브젝트 했던 위치를 더해서 새롭게 갱신된 포즈를 구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된 포즈가 결국 그 다음 위치에서 아까 운반체, 이렇게 생긴 운반체가 존재하게 될 위치값으로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계속 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조종 행동 하나하나의 결과값은 바로 힘이다. 그 결과로 도출되는 게 힘이다. 그걸 갖다가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갖다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간단하죠. 그리고 딱 보면 여기서 위치로 가면 되네 하면 아마 이 벡터, 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예상외로 코드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시면 타겟 포즈 빼기 비클의 포즈를 빼는 식을 빼서 그 값을 정교화시키고 거기다가 맥스 스피드라는 속도를 갖다가 곱해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벨로시티, 아마 벡터가 되겠는데 이 벡터에서 다시 벡터를 빼서 리턴하는 겁니다. 우리가 벡터의 뺄셈 또는 점과 점의 뺄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개념을 모르면 상당히 간단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읽히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문장으로 보일 겁니다. 게임에 관련된 수학, 벡터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개념이 안 잡힌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산수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미리 언급하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점에서 점을 뺀다는 것이 뭐냐. 자,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점에서 점을 뺀 거는 뭐 당연히 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아니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캐릭터가 6이라는 위치에 있는데 숫자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10으로 이동했을 때 또 2라는 위치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스칼라 값으로 봤을 때는 4라는 거리만큼 이동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라는 거리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변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제가 계산했습니까? 자, 10에서 6을 빼서 플러스 4가 되는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왼쪽 이동은 어떻게 했어요? 뭐에서 뭘 뺐습니까? 2에서 6을 빼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변이값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게 변위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변위가 사실 1차원에서의 벡터를 우리가 변위라고 보통 부릅니다. 정확하게 의미는 그냥 이게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과 자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 그다음 왼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차원을 높여가면 1차원에서의 이러한 변이값 x축에서의 자, y축의 변이값으로 쌍을 이루면 2차원에서의 벡터가 되고요. x축과 y축과 z축 각각의 축에 대한 변이값들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3차원의 벡터가 되는 것이죠. 2차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이해가세요? 근데 모양을 잘 보세요. 6에서 출발해서 10으로 가죠. 우리가 여기가 그 시작이라고 하고 자 도착한 곳을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6에서 출발해서 2로 갑니다. 2가 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뺀 걸 잘 보시면 자 어디서 뭐에서 뭘 뺍니까? 끝에서 시작을 빼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시작을 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근데 2라는 것, 6이라는 것, 10이라는 것은 벡터가 아니죠. 이것은 이 캐릭터가 서 있는 또 위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위치를 갖다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변이 결국 벡터를 만들어낸다는 것. 벡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자, 이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면 이게 바로 벡터가 되더라. 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따라해 보세요. 자,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면 벡터가 된다. 점 빼기 점은 뭐다? 벡터다. 점 빼기 점은 벡터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도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와 다른 또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해볼까요? 한 점이 A가 있고요. 자, 이 점이 B가 있습니다. 여러분, A에서 B로 가는 벡터 V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서? A는 점이죠. B도 점입니다. 점 빼기 점은 벡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에서 뭘 빼야 돼요? 자, 끝점에서 시작점을 뺀 거. 됐나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다.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A, B가 있는데요. 반대로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V-라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 자, 시작이 뒤에 가죠. 자, A로 가는. 뒤에서 앞으로 가는.
A 빼기 B라는 의미는 B에서 출발해서 B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A라는 점으로 가는 벡터다. 자,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정도 수준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벡터의 합과 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개념까지 다 설명하면 게임 수학 시간이 되니까요. 이 벡터의 합은 보통 우리가 그 V란 벡터가 있고 W란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벡터의 이 끝점을 보통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끝으로 가는 이 벡터가 바로 V와 W를 더한 벡터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이거죠. V 벡터가 가고, 자, V의 끝점에서 W를 더한 형태가 벡터의 합입니다. 이 점을 시작점으로 이루고 가는 벡터. 근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자, 위치는 무관합니다. 그 말은 똑같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벡터는 둘 다 같은 벡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변이가 2고 여기서 여기까지 변이가 2라면 이 벡터는 시작점에서 이만큼 변이를 가지고 y축으로도 이만큼 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가 되겠죠. 이 점이 뭐 3,4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끝점이 이 점은 5,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는 끝에서 시작점을 빼면 2, 자, y도 끝에서 시작점을 빼면 2입니다. 만약에 이 끝점이 여러분, 자, 1,1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변이가 x축으로 마찬가지이고 y축으로 2라면, 즉 얘가 3,3이라면, 자,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변이 값은 x 3에서 1 빼고 y 3에서 1 빼기 때문에 똑같은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는 다르다 하더라도 크기와 방향만 같다면, 자, 어떤 벡터라도 다 같은 벡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w가 뭐 여기에 있든 w가 여기에 있든 상관없다는 거죠. 변이값만 같으면.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v 끝점에서 w 끝점에 가서 이 끝점을 향한 게 벡터의 합인데요. 이 모양을 이 w 갖다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끝점으로 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v와 w의 합이었어요. 그러면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v와 w가 있다면 뺄셈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v와 w를 v 더하기 마이너스 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w는 엄밀하게는 마이너스 1 곱하기 w죠. w에다 스칼라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곱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w라는 벡터가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런 벡터를 의미한다고요. 따라서, 자, 이 v에서 w를 뺀다는 벡터의 의미는, 자, 마이너스 w 벡터와 v 벡터의, 자, 합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이 벡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랑 같냐면, 자, 이 벡터랑 똑같은 벡터거든요. v 빼기 w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점하고 비슷한데요. 자, 벡터 빼기 벡터가 주어졌을 때는 아까 우리 점 어떻게 했습니까? a 빼기 b라는, 자, 점 빼기 점을 빼서 벡터를 만들 때, 자, 끝점에서 출발해서 시작점으로 가는 벡터라고 했었죠. k라는 벡터가 v 빼기 w라면 w의 끝점에서 v의 끝점으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뭔가 코드에서 연산하거나 코드에서 바로 사용하실 때 훨씬 더 편합니다. 이건 뭐 그냥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실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기억하니까 편해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벡터 빼기를 갖다가 익숙하게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벡터를 뺀다는 게
잘 좀 와닿지 않는 분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벡터에서 벡터가 빼진다는 게 딱 보이면 어떻게 하자? 자, 뒤에 있는 벡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점으로 향하는 벡터다. 자, 어떻습니까? V 빼기 W는 W 끝점에서 V로 향하는 벡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A 빼기 B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B라는 벡터의 끝점에서 A라는 벡터의 끝점으로 향하는 벡터다 그랬죠. 뒤에서 앞으로. 자, 여기서 자, 여기로 가는 벡터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 들으시면서 완벽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자, C란 벡터와 D란 벡터가 있는데 이번엔 D 빼기 C란 벡터를 해볼까요? 어떻게? 어딜 시작점으로? 자, 뒤에 있는 거. 자, C의 끝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거. 자, 뒤의 끝점을 향하는 벡터다. 이게 바로 D 빼기 C다. 자, 이걸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에서 점을 빼는 거 마찬가지로 벡터의 뺄셈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운반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뭐냐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current velocity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다음 시점에 이 운반체는 자, 이 위치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벨로시티라는 값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 목표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아, 이 벡터 구해서 힘을 이렇게 주면 되겠구나.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위치가 존재합니다. 이 위치의 이름이 뭐냐면 MP 베이클의 포즈라는 위치 정보고요. 이렇게 함수를 쓰면 그 값이 리턴 되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위치는 타겟의 포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벡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운반체의 위치를 알고 있죠. 위치란 건 뭐예요? 제가 앞에서 점, 도착할 곳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점입니다. 여러분, 벡터 만들 때 뭐에서 뭘 뺀다고 했어요? 점에서 점 뺀다고 했죠. 근데 뭐 어떤 점에서 어떤 점 뺍니까? 끝점에서 시작점 빼자고 했죠. 끝점이 여기서 뭡니까? 타겟 포즈가 끝점이죠. 시작점은 비클 포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 줄 점 빼기 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겟 포즈 빼기 비클 포즈. 어떻게 하자? 비클의 현재 위치를 시작점으로 해서 타겟 포즈로 가는 벡터를 구한 거예요. 뭘 구한 겁니까? 자, 이 정보가 지금 나온 겁니다. 맞죠? 이게 지금 바로 이 점과 점을 뺀다는, 자, 이게 바로 지금 이 결과를 갖다가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크기를 1로 만들고 그냥 방향성만 취하겠단 말이죠. 노멀라이제이션 시킨다는 것은 1로 만들고 한 방에 갈 수 있는 맥스 스피드만큼 곱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스칼라 값이니까 그 다음 타임에 최고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양을 갖다가 곱해준 거예요. 이건 벡터의 방향, 이 벡터의 크기. 자, 이 곱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구해지냐면 디자이어 벨로시티라는 이 벡터가 구해지는 거죠. 그럼 이 디자이어 벨로시티를 리턴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커런트 벨로시티 제가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의 벨로시티 속도라는 것에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러한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단 말은 그 다음 타임에 자, 업데이트 함수가 한번 실행이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부가적인 코드를 다 하고 다음 업데이트 함수가 왔을 때 자, 이때 시간의 간격이 델타 t거든요. 지금 이 계산을 하는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이 시점은 뭐냐면 업데이트 함수 안에서 이런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업데이트 함수가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운반체는 여기에 있지 않고 이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우리가 이 위치를 계산으로 여길 가겠다라고 계산을 바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왜? 그 다음 델타 t가 지난 후에는 바로 운반체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urrent velocity.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desired velocity를 만약에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자, 이 운반체는 이렇게 가버릴 거예요. 이 desired velocity를 힘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힘을 준다면 우린 이 목표점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버리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current velocity까지 고려해서 다음 타임에 어디 갈 건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어때요?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러한 힘을 줘야 된단 말이지. 왜냐면 그 다음 위치가 여기니까 이렇게 힘을 줘야지 자, 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구하지? 자,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생각나십니까? 두 벡터가 있을 때 A, B가 있을 때 A 빼기 B가 뭐라고 했습니까? 벡터 두 개에서 B의 끝점을 시작점으로 A로 가는 벡터라고 했죠. 이렇게 가는 벡터예요. 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두 벡터에서 자, 이런 정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벡터의 차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라고 B라고 본다면 시작점이 뒤에 있고 끝점이 앞에 있어야 되죠. 아, 끝 벡터가 그러니까 B 빼기 A와 같은 형태를 하면 이런 벡터가 구해지게 될 거예요. B가 desired velocity고 A가 current velocity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금 구한 desired velocity에서 current velocity, 이게 current velocity로 표현된 게 여기서는 vehicle의 현재 가지고 있는 velocity 값입니다. 자, 이걸 빼주면 바로 이 벡터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를 갖다가 힘으로써 우리가 리턴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운반체가 그 다음 타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으로 무사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수학할 때 게임에서 벡터가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이 조정 행동에 관련되는 행동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 벡터를 가지고 놀게 될 겁니다. 그 말 즉슨 뭐냐면 벡터에 관련된 여러가지 수학이 실제 움직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 이 강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벡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 다음에 정규화시키고 이런 정보들만 알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일단은 벡터를 만드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그를 하면서 살펴봤고 그리고 벡터에서 벡터를 뺀다는 게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이 두 가지 수학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실제 움직이는 뭔가를 쫓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많은 게임 엔진, 유니티든 언리얼이든 이렇게 어떤 물체를 쫓아가는 것을 갖다가 내장된 함수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된 함수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내장된 함수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자, 이럴 때는 지금 배우신 자, 이런 개념들 갖다 이용하시면 여러분만의 뭔가 물체를 쫓아가는 그런 로직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벡터를 빼서 이제 이 벡터는 결국 레이 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어떤 내가 원하는 레이의 방향을 정해서 그쪽으로 레이를 쏜다든지, 자, 이런 응용에도 지금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 자주 사용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식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쫓아갔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 뭐 이런 행동, 자, 이어서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